스케치나 렌더링도 하나의 연출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뿐만 아니라 전체 화면에서의 위치나 크기도 중요합니다. 천정 쪽과 오픈되어 있는 사이드 쪽에 여백이 있으면 조금 더 공간감이 강조되겠습니다. 이렇게 C를 누르시면 바로 크롭을 설정할 수 있는데 줄일 수도 있지만 늘려주면서 캔버스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잘려나간 부분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앞뒤도 글래스 창이 표현되면 조금 더 개방감이 있겠네요. 천정 부분도 오픈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메인이 아니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페이드 아웃 해주겠습니다. 바닥도 별도의 베이스 톤을 깔아주겠습니다. 사이드 쪽은 벨트 라인 기준으로 나눠서 조정했습니다. 컬러 한번 넣어볼까요? 바닥에는 나무 재질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에 맞게 변형시켜준 후 바닥의 베이스톤에 클리핑 마스크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파트별로 레이어 관리를 잘 하시면 후반 작업이 수월해집니다.
사이드에도 나무 재질을 적용시켰고요. 바닥과 유사한 컬러 톤으로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림자를 조금 풀어서 자연스럽게 정리했습니다. 큰 그룹별로 레이어 관리가 잘 되면 이렇게 컬러를 이것저것 쉽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 레이어에 이렇게 빛을 만들어주면 공간감이 조금 더 느껴지겠죠? 이제 밝아진 빛에 맞게 시트를 조금 더 밝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힘을 조금씩 빼주면서 분위기를 맞추겠습니다. 강조가 필요한 아웃라인도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과하지 않게 넣어줍니다. 사이드 트림 쪽에 수납과 같은 디테일한 아이디어는 이런 식으로 지금 단계 정도에서 더 해주시면 되고요.
사이드의 컬러를 빼줄까요? 빼는 게 낫겠네요. 빼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기준은 뭐냐면요. 크게 공간감이 나온 상태에서 이 인테리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트니까 시트 이외의 것들은 약화시켰고, 재질은 나무가 메인이니까 나머지 것들은 약화시켰습니다. 모든 부분들을 다 잘 그리려고 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집니다. 중요한 것을 정하고 나머지는 빼는 것도 중요한 디자인 테크닉입니다. 이제 약간의 양념과 향신료를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트림 쪽에 있는 듯 없는 듯 표현하고요. 뭐 예를 들어 시트 사이에 가림막 같은 것도 옵션처럼 넣어주겠습니다. 반대쪽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위치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능도 은연중에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브러쉬로 콕 한번 찍어주고 레이어 옵션을 바꿔서 라이팅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뿌옇게 안되게 주의하시고요. 디스플레이 위치를 다시 잡겠습니다. UI 그래픽 디자인도 스케치로 표현하겠습니다. 원하는 소스를 찾는 것보다 이렇게 그리는 것이 더 빠를 때도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의 블랙 컬러가 너무 세군요. 약화시켜 주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용도는 마주보고 앉은 승객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이 열렸을 때 바닥에 이렇게 웰컴 라이팅도 텍스트로 나오면 좋겠죠. 사이드 글래스 위쪽 라인을 따라 심플하게 실내등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아주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러프 스케치를 렌더링까지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